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 이틀 만에 상한가가 좀 나왔죠. 이런 상한가 효과로 에코프로도 주가가 7%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70만 원대를 탈환했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가해지는 고평가로 이제 들고 있는 PR. 근데 이제 PEG로 보게 되면 저평가 영역이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3분기 적자 전환을 이제 상장 전에 하면서 본래 이제 공모가 범위도 이제 낮은 편에 들어갔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시초가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높지 않으면 주가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뭐 금요일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아침에 갭이 떠서 10시 전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금요일 날에는 좀 디커플링이 나왔고, 오늘은 커플링이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도 수급이 개선되었죠. 그래서 뭐 이 포스코 피치엄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오히려 이제 갭다운이 세어서 시작이 되었다가 66만 6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오후장에는 73만 8천 원대, 시간에도 좀 3천 원 정도가 더 올라서 이 70만 원대를 또 완연히 좀 회복을 했던 어떤 수급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이 59만 원대와 92만 8천 원대의 어떤 상승 흐름에 되돌리는 피보나치 가격 중심선이 75만 원대거든요. 이 75만 원대 위에서 좀 이제 지지를 받고 안착을 해야 이 82만 원 가격, 그리고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0만 원대의 어떤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뭐 하는 어떤 분위기다.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수급상으로 뭐 오늘 좀 살펴보면요. 예, 에코프로는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금요일보다는 뭐 7배 이상 더 들어왔고, 외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개인들은 좀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이 부분들이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이제 양봉 이후에 3일 조정, 다시 양봉. 그래서 5일선과 20일 이평선을 뭐 회복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나왔던 원봉의 시가 69만 8천 원대, 이 부분들을 지지 삼아서 윗단의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흐름들, 이 부분들 가격권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82만 4천 원이죠. 그래서 82만 4천 원이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 가격 위에 이렇게 올라 있으면 언제든지 뭐 100만 원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가격이고, 이런 어떤 흐름을 하기 위해서 75만 원대 위로 올라서야 되거든요. 이번 주 가격의 어떤 중요한 흐름들은 이 가격이 될 거고, 밑단에서는 이제 70만 원 이 가격을 지지받으면서 움직여 주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내용 좀 살펴보면요. 결국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좀 나왔죠. 상장 이틀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에 해당되는 이제 캡티브 마켓뿐만 아니라 이 외부 판매 비중을 이제 장기적으로 50%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 글로벌 어떤 시장 경쟁력, 지금 전구체 쪽에서는 글로벌 한 5위 정도 수준인데,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흐름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뭐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유독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산업 전체로 보게 되면 10년, 20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차가 일단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어떤 10%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스마트폰 사례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나와서 2018년, 2019년 이제 초기 이제 가속도가 넘어갈 때 한 10%가 넘어가게 되면 이 산업 자체가 확 피는 단계인데요. 이미 이제 작년에 이제 10%가 넘어가서 올해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성장률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만, 이 성장이 뭐 이렇게 중간에 정지가 된다든지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에서는 좀 발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단기 어떤 성장통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3분기 영업 적자가 났는데, 이것도 이제 상장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은 이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으로는 뭐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리튬 가격 중심의 어떤 광물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원자재 재고 관련된 어떤 부담들이 있어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금리 영향으로 그냥 소비자 전체적으로 지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국내의 어떤 워딩들은 조금 이제 좀 오해를 살 만한 어떤 내용들을 계속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성장통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이제 전구체 사업은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내재했던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장기적인 어떤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 공모에서 자금을 가지고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KPX를 늘려서 21만 톤의 어떤 생산량을 갖추어서 글로벌 전구체 기업의 5위 수준이다,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외부 판매 비중 자체를 이제 높이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고객으로 벌어지게 되면 좀 더 이제 성장이라든지 안전면에서 뛰어나겠죠. 그래서 2027년 50%까지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떤 시장 흐름에서는 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ETF 쪽에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니까 ETF 쪽에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위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되는 ETF 쪽에 이제 기관들이 상승 쪽에 어떤 물량들이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은 가격 조정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맥스로 이제 뭐 한 70% 정도 구간인데, 이번에 한 60% 정도 구간까지 대부분 내려왔다가 지금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면서 급격한 V자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어떤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요 이제 그 기사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뭐 토마토 컬럼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이제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도 의견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도 보고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4월달, 뭐 6월달,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왔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쪽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여러 이제 뭐 그 외국계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매도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서 목표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리포트를 쓸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그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보통 거기서 많이 쓰는 어떤 분석 방법이 이 퍼죠. PR이라고 하는 게 앞에 P가 주가고요, 뒤에 E가 어닝, 이익입니다.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근데 절대적인 어떤 부분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상대적인 어떤 평가 방법이고, 나라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업종에서도 이 과거의 어떤 주가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업종 내에서 뭐 비교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게 이걸 또 통해서 롱숏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뭐 고평가된 것은 숏 때리고 저평가된 것은 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퍼 레이셔가 올해 이상치를 기준으로 하면 512배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00배다. 이래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뭐 미래의 어떤 수익을 몇 년씩을 다 땡겨놔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이야기들을 4월달부터 이제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PR이라고 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론상으로 있는
이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 가지고 뭐 정하는 DCF 방법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일리가 있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미래의 어떤 적정한 시점을 땡겨오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내년치가 아니라 뭐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이렇게 땡겨서 반영한다. 이 말은 자체는 뭐냐면 굉장히 이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다 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워딩들이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에코프로의 어떤 고평가를 지적하는 척이 현실화되지 않은 실적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제 그 현재 주가에 과도하게 이제 투영돼 있다. 예. 근데 이제 뭐 증권사에서 발간한 모든 종목의 어떤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이 가까운 미래만을 두고 설정돼 있자, 또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이든 절대적인 평가 방법 자체가 1년차 뒤에 미래만 땡기는 게 아니라, 보통 바이오주 평가할 때는 뭐 10년차, 5년차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매겨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의도를 가지게 되면 내가 이 종목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뭐 고평가로 때릴 수 있는 거고요. 안 깔아내리려고 하면, 띄우려고 하면 계속 이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 평가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실적은 가까운 미래를, 어떤 종목의 실적은 먼 미래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몰랐을 때는 뭐 그런갑다 했는데, 요즘 같은 어떤 이제 유튜브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이제 투자 지식 자체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없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쓰는 어떤 이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이제 뭐 균형 감각이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것 중에 사이트 중에 시킹 알파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때 이제 보는 건데, 여기도 보면 밸류에이션 그레이드 앤 언더라잉 이제 매트릭스에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는 없는, 국내에서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PER 요것만 나와 있는데, 해외에서는 PEG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ER이 높은 어떤 부분들이 미국 이제 빅테크,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PER이 이제 이렇게 뭐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종목보다 높거든요. 근데 그 밑단에 보면 PEG라고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렇게 따지는 어떤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자, PEG는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고안했던 부분인데, 퍼만 가지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따지기는 좀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PEG까지 봅니다. 그러면 이제 PR을 따질 때 보통 PR 자체가 이 주가가 EPS 대비해서 몇 배냐 이게 따지는 게 퍼인데요. 이 퍼를 다시 한번 EPS 이익의 어떤 성장률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따져서 한번 더 보는 게 이제 주가 수익 성장 모델 PG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우리 FN 가이드 기준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FN 가이드 사이트 들어가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요 PR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올해의 연말까지 예상치를 보게 되면 114.7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변함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예상치가 이것도 변하거든요. 분기가 지나면. 그래서 FN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적 기준 대비해서는 PR은 114입니다. 근데 이제 EPS가 이제 5,915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PG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미리 뭐 계산해 보면 올해로 따져 보게 되면 이제 요거로 계산하면 한 1.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게, 고성장 기업일 때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따질 때 포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PG를 보면 보통 이제 한 0.5 정도가 나오면 저평가니까 계속 이제 구간에 들어간다. 근데 그럼 고평가 영역이 될 때는 뭐 1.5를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뭐 2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5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에코프로 본다면. 그럼 올해의 실적과 EPS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자체가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주가를 앞서 이제 그 칼럼에도 보겠습니다만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다 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 최소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치를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치는 그래도 땡겨 봐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재료 자체가 2024년 2025년도만 나오니까 이걸 보게 되면 내년도 예상되는 게 13,0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가 29,000원. 이게 바인딩 계약으로 2025년도까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게 전방 산업에서 이렇게 계약들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해 나가서 마진을 계산해서 지금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로 보게 되면 EPS가 올해보다 내년이 증가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로 만약에 이게 계산하면 퍼가 50으로 확 떨어지죠. 그럼 이때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 0.39로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면 그 0.5 미만은 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년도로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탁 바뀌어보면 저평가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내후년도 2025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EPS가 이 추정치가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FN가에 대해서 추적한 걸로 보게 되면 이때로 되면 퍼가 더 떨어지죠. 그럼 PR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0.19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만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싸다라고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싸다고 할 수 뭐 좀 애매한 어떤 위치에 PEG도 기록하는데 2024년, 2025년도로 봤을 때 보면 싼 영역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퍼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높다고 봅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 포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만큼 EPS 관련되는 부분 올라간다는 말은 양적이든 이제 뭐 가격단에 영향이 있더라도 공장이 증설되어서 자회사들의 어떤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반영하는 이야기들은 정건사가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공매도 거래량은 12주고요.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16일 기준으로는 175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의 어떤 흐름들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